어르신들, 혹시 갑자기 어지러워서 붙잡고 서신 적 있으신가요? 빙글빙글 도는 것 같거나 혹은 휘청거리는 느낌 때문에 불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귀 속 문제일 수도 있고 혈압 문제일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뇌졸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지러움증의 원인을 구분하는 방법과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8세 할머니께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다시 누우셨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움직이면 어지러웠습니다. 며칠 참으시다가 병원에 가셨습니다. 진단은 이석증이었습니다. 귀 속의 작은 돌이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치료로 바로 나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진작 올걸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72세 남성분이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니라 말이 약간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서 쉬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증상이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하루를 허비한 탓에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 심각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석증처럼 간단히 치료되는 것도 있고 뇌졸중처럼 응급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지러움증의 주요 원인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석증입니다. 정식 이름은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입니다. 귀 속 평형기관에 있는 작은 돌이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어지러움이 옵니다. 특히 고개를 돌리거나 눕거나 일어날 때 심합니다. 몇 초에서 1분 정도 지속되다가 멈춥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 외의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청력은 정상이고 팔다리 힘도 정상입니다. 이석증은 50대 이후 여성분들께 특히 많습니다. 치료는 간단합니다. 병원에서 머리 위치를 바꾸는 특수한 동작을 하면 대부분 낫습니다. 두 번째, 메니에르병입니다. 이것도 귀 문제입니다. 귀 속 림프액이 과다하게 차서 생기는 병입니다. 증상은 이석증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지러움이 수시간 지속됩니다. 이석증처럼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쪽 귀가 먹먹하거나 청력이 떨어집니다. 이명도 들립니다. 귀가 꽉 찬 느낌도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새벽 화장실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증상은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휘청거립니다. 몇 초에서 1분 정도 지속됩니다. 다시 앉거나 누우면 바로 좋아집니다. 이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아니라 핑 도는 느낌이거나 붕 뜨는 느낌입니다. 예방법은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전정신경염입니다. 귀와 뇌를 연결하는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보통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증상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와서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움직이면 더 심해집니다. 구토도 심합니다. 하지만 청력은 정상입니다. 이게 메니에르병과의 차이입니다. 전정신경염은 약물 치료와 함께 며칠 안정을 취하면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항우울제, 이런 약들이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새로 시작하셨거나 용량을 바꾸신 후에 어지러움이 생기면 약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약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빈혈이나 저혈당입니다. 혈액 속 산소나 당분이 부족하면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어지럽습니다. 빈혈이 있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럽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피곤합니다.
저혈당이면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혈액 검사로 확인하고 치료하면 됩니다. 7번째, 뇌졸중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원인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러움은 다른 원인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주의 깊게 들으세요. 뇌졸중일 때는 어지러움 외에 다른 증상이 함께 옵니다. 첫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팔을 들어보세요. 한쪽이 잘 안 올라가거나 떨어집니다. 둘째, 말이 어눌합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무슨 말을 하려는지 본인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얼굴이 한쪽으로 처집니다. 웃어보라고 하면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갑니다. 넷째, 시야가 이상합니다. 한쪽이 안 보이거나 겹쳐 보입니다. 다섯째, 심한 두통이 함께 옵니다. 특히 뇌출혈일 때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옵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빨리 치료받을수록 후유증이 적습니다.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상황 하나,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첫째, 즉시 멈추고 앉거나 다시 누우세요. 넘어지면 다칩니다. 둘째, 눈을 감고 한 곳을 응시하세요. 어지러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셋째, 1, 2분 기다려보세요. 이석증이면 곧 멈춥니다. 넷째, 다른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팔다리 힘은 정상인가요? 말은 정상인가요? 보이는 건 정상인가요? 모두 정상이고 어지러움만 있으면 이석증이나 전정기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응급은 아니니 병원 예약을 하세요. 하지만 다른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입니다. 상황 2. 어지러우면서 한쪽 팔에 힘이 없습니다. 이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어지럽고 팔에 힘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상황 3. 며칠 전부터 계속 어지럽습니다. 움직이면 더 심하고 토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팔다리는 정상입니다. 이건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세요. 당장 응급은 아니지만 며칠 지속되는 어지러움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황 넷.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앉으면 괜찮습니다. 이건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도 계속되면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조절하세요.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 운전하지 마세요. 어지러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가 납니다. 둘째,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세요. 사다리나 의자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셋째,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하지 마세요. 요리하다가 넘어지면 다칩니다. 넷째, 혼자 외출하지 마세요. 길에서 넘어지면 위험합니다. 가족과 함께 다니세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지러움과 함께 팔다리 마비, 말이 어눌함, 얼굴 마비, 시야 이상, 심한 두통이 있으면 즉시 119입니다. 이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어지러움이 며칠 이상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지만 일주일 넘게 어지러우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어지러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병원에 가세요. 집에만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심하면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청력이 떨어지거나 이명이 들리면 이비인후과에 가세요. 메니에르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약을 새로 시작한 후 어지러움이 생기면 담당 의사께 말씀하세요. 약을 조절하면 됩니다. 여섯째, 넘어진 적이 있거나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먼저 문진을 합니다. 언제부터 어지러운지, 어떻게 어지러운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눈 움직임을 봅니다. 어지러움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청력 검사도 합니다. 필요하면 혈액 검사, 심전도, 뇌 MRI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 치료를 하거나 물리 치료를 하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증 예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움직이지 마세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고개를 돌릴 때 모두 천천히 하세요. 둘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탈수되면 어지럽습니다. 하루 6에서 8잔은 물을 드세요. 셋째,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넷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부족도 어지러움을 일으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어지러움이 더 심해집니다. 여섯째, 카페인과 술을 줄이세요. 이것들이 어지러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안 환경도 중요합니다. 첫째, 바닥에 물건을 두지 마세요.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다가 물건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욕실은 미끄러워서 특히 위험합니다. 셋째, 침실과 화장실 사이에 조명을 켜두세요. 새벽에 어지러우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넷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첫째,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면 다른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팔다리에 힘이 있으세요? 말씀 잘 되세요? 잘 보이세요? 물어보세요. 둘째, 낙상을 예방하세요. 어지러우실 때는 부축해드리세요. 혼자 계실 때는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병원 예약을 도와드리세요. 어지러우면 혼자 병원 가기 어렵습니다. 함께 가주세요. 넷째, 약을 정리해드리세요. 여러 가지 약을 드시면 헷갈리십니다. 약통에 이름을 적고 시간별로 정리해드리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어지러움증의 7가지 주요 원인. 첫째, 이석증. 고개 돌릴 때 빙글빙글 도는 느낌. 둘째, 메니에르병. 몇 시간 지속되고 청력 저하 동반. 셋째, 기립성 저혈압. 일어날 때 휘청거림. 넷째, 전정신경염. 며칠 지속되는 어지러움. 다섯째, 약물 부작용. 여섯째, 빈혈이나 저혈당. 일곱째, 뇌졸중. 뇌졸중 신호. 어지러움과 함께 팔다리 마비, 말이 어눌함, 얼굴 마비, 시야 이상, 심한 두통이 있으면 즉시 119. 대처법. 어지러우면 즉시 앉거나 누우세요. 다른 증상 없고 1에서 2분에 멈추면 병원 예약하세요. 다른 증상 있으면 즉시 119. 며칠 지속되면 병원 가세요. 예방법. 천천히 움직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어지러움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대부분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같은 위험한 원인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지러우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자주 어지러우시다는 분들께 보여드리세요. 조기에 치료하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